자, 긴급피난입니다. 자, 문제 1번. 16년도 경찰 승진 문제인데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모발 이식 수술은 의료행위죠. 의사가 하지 않고 간호조무사로 확인하게끔 했죠. 의료법 위반자가 되는 것이지 정당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답은 1번. 자, 2번을 보면 신고 없이 가서 집회를 했다는 거죠. 집시법 위반대가 되죠. 긴급피난이 되지 않습니다. 맞고, 모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판단하에 낙태를 하게 되었죠. 긴급피난으로 본다 그랬죠. 4번, 닷줄을 늘어놓아서 정박했다라고 했을 때 과실에 의한 자초윤환이지만 긴급피난이 된다 그랬죠.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자, 알고 있는 판례들 다 지우시고요. 자, 다음 12년도 경찰 문제인데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골라라 했습니다. 정당방해에 대한 긴급피난은 허용되지만 정당방해는 허용되지 않다. 맞죠? 왜냐하면 이 정당방해는 적법한 행위가 되잖아요. 적법한 행위에 대해서 정당방해가 안됩니다. 긴급피난도 적법하죠. 적법한 행위에 대해서 정당방해 안됩니다. 이거 틀렸어요. 자, 현재 위법한 침해가 있는 상황에서는 정당방해 가능하지만 긴급피난도 가능하죠. 그쵸? 긴급피난은 적법, 위법을 불문하잖아요. 틀렸습니다. 자, 미리 전류장치를 설치하였다 라고 했을 때 정당방해가 성립할 여지가 없습니까? 성립할 여지가 있죠. 왜냐하면 현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방어 행위 시가 아니라 효과 발생 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둑놈이 담장을 뛰어넘을 때 전류장치가 흐르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정당방해가 가능하다는 그 이론이죠. 이론상인데 출제가 된 적이 있고, 경찰 시험에 처음 출제가 된 것이 아니라 과거에 사법시험에 다 출제가 된 적이 있었던 지문들입니다. 자, 그 다음 도망하는 피해자를 칼로 찔러 죽였다고 했을 때 정당방해가 안되죠. 왜냐하면 침해 현저성이 없기 때문에 정당방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정답은 4번이 맞네요. 자, 문제 3번입니다. 자,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을 골라라 했네요. 자, 강간 목적이네요. 그쵸? 이 무슨 사건이죠? 고의에 의한 자초윤환이잖아요. 그랬을 때 이빨을 손상시켰다라고 했을 때 강간 치상죄의 성립을 인정했죠. 긴급피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정답은 1번이네요. 닷줄을 늘어놓았다. 말씀드렸잖아. 과실에 의한 자초윤환인데 긴급피난을 인정했다고요. 낙태 마찬가지고요. 낙태는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워버릴게요. 닷줄도 알고 있으면 지워버리시고. 자, 4번을 보면요. 자, A가 아들들과 함께 갑을 폭행하기 시작하자 이를 벗어나기 위해서 손을 휘저으며 발버둥 치는 과정에서 상해를 가하게 됐다는 겁니다. 자, 이랬을 때 이 폭행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일방적인 불법한 공격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손을 휘저으며 발버둥 치는 과정에서 상했다고 했을 때 이것은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았습니다. 정답은요, 1번입니다. 자, 문제 4번입니다. 자, 긴급피난이 성립하는 경우를 골라라 그랬네요. 자, 낙선운동을 했다. 자, 긴급피난 교재 가보면 낙선운동 판례 하나 나오죠. 이건 뭐였어요? 이 낙선운동이 선거운동 제한 규정을 위반했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긴급피난에 허용되지 않고요. 그 다음 한 대 얻어맞자 홧김에 대검 뒷자루로 밑에 쇄골 부분을 찔렀다는 거네요. 긴급피난이 됩니까? 긴급피난 의사가 없잖아요. 그렇죠? 잠시 빌려준 약소금을 폐쇄 양도함으로써 손실을 입을 우려가 있자 소지 중이던 을로부터 교부받아서 찢어버렸다. 자신은 긴급피난을 주장하고 있지만 손괴죄가 돼버리죠. 이것도 허용되지 않고 전부 다 교재에 있는 판례들입니다. 송출을 중단하기 위해서 바로 절단하면 되겠습니까? 보충성 원칙을 위반했잖아요. 긴급피난 허용되지 않고요. 마지막 했죠. 신고 없이 집회했다고 했을 때 법정 절차를 위반했기 때문에 상당성이 탈락되므로 역시 긴급피난 허용되지 않습니다. 정답은 4번 되겠네요. 다음 자, 경감법 문제인데요. 동일한 이유로 인해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을 골라라 그랬네요. 자, 보기 한번 보세요. 무슨 사건이죠? 과실에 의한 자초윤환인데 긴급피난이 인정되던 사건이잖아요. 닷줄 사건. 자, 1번 보시면 군무를 이탈했다. 조각됩니까? 긴급피난으로 조각되지 않습니다. 그쵸? 자, 2번이 바로 긴급피난이잖아요. 동그라미 치시고. 3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송출 중단 때문에 절단하도록 하게 한 것은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긴급피난 허용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 집기를 손상했다든지 회의장 내에 물을 분사했다든지 라고 하는 것은 상당성이 탈락되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조각되지 않고
정답은 그래서 조각되는 것은 2번밖에 없어요. 자, 문제 6번입니다. 자, 다음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을 골라라 그랬네요. 자, 정당방위는 위법한 침해를 전제하기 때문에 부정대정의 관계로 표현된다. 맞죠? 끊고. 긴급피난은 정대정의 관계로 표현되기 때문에 위란령은 반드시 정임을 요한다. 정임을 요하나요? 정, 부정 상관없잖아요. 그쵸? 긴급피난은 반드시 현재의 부당한 침해임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정, 부정임을 요한다. 이 요한다가 틀린 거예요. 그 다음 정당방위 현재성과 긴급피난의 현재성은 동일합니까? 긴급피난에서 긴급피난이 더 범위가 넓지 않나요? 동일한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이건 기본 강의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긴급피난 같은 경우는 자연현상, 동물까지도 전부 다 긴급피난 대상이 되잖아요. 근데 정당방위는 인간의 행위로 국한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긴급피난의 범위가 더 넓다는 겁니다. 정당방위는 국가적 사회적 법을 포함하는 것에 비해서 긴급피난은 개인적 법에 국한된다. 반대로 설명되어 있죠?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이 반대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정당화적 긴급피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배우는 위법성 조각사를 말합니다. 자, 정당행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당방위와 긴급피난 허용되지 않는다? 아니죠. 긴급피난은 허용되고 정당방위 허용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정당방위는 허용되지 않는다까지 맞는데 긴급피난은 허용됩니다. 이 부분 틀렸습니다. 여기서 이런 얘기 나오네요. 정당화적 긴급피난 또는 면책적 긴급피난 이 책에 안 나오지만 이 두 가지를 구별하는 학설이 있어요. 구별하는 학설. 우리나라의 다수설은 위법성 조각설을 취하지만 이분설이라고 하는 소수 학자들이 이 정당화적 긴급피난과 명체적 긴급피난을 나누어서 설명하거든요. 정당화적 긴급피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배우는 그 긴급피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법성 조각이다. 그 다음에 면책적이라고 하는 것은 책임을 면한다니까 이것은 책임 조각이다.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하는 학설도 있어요. 학설도 있다. 참고로 봐두시기 바랍니다. 소수설 입장입니다. 소수설.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와요? 정당화적 긴급피난이 여기서 이런 용어로 나온단 말이. 이런 용어로. 됐어요? 이 정당화적 긴급피난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긴급피난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낙선운동 나와있지? 말씀드렸습니다. 선거운동 제한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에 이 낙선운동은 뭐다? 법적인 절차를 어겼기 때문에 긴급피난의 요건을 갖춘 행위로 볼 수가 없어요. 긴급피난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정답은요? 다 틀렸죠? XX 다 틀렸기 때문에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자구행위를 갑니다. 자구행위는 출제가 잘 안 돼요. 문제도 뭐 딸랑 몇 개 안 되네요. 자, 볼게요.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원칙적으로 자기 청구권만 되지만 예외적으로 위임받았을 때에는 타인을 위한 자구행위도 허용될 수가 있죠. 사후적 맞고요. 부정대정 맞고요. 그 다음 4번이 답인데요. 밑에 해설 보시게 되면 21조 사망은 밑줄 그시고 X, 21조 사망은 준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황하에서 이 말은 자구행위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자구행위에 관련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했네요. 1번 문제. 아내의 채무자를 붙잡아서 데리고 왔을 때 자구행위가 됩니까? 안 되죠. 이건 자기 청구권이 아니잖아요. 가혹 명도 청구 점사용권 회복을 위한 자구행위는 허용되지 않죠. 그치? 보호충성 때문에 다른 민사상으로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그걸 팽개치고 형법상의 자구행위를 할 수는 없습니다. 2번 맞는 말이기 때문에 2번은 잘 나와요. 2번 좀 봐두시고요. 자, 용인되기 어려운 협박을 수단으로 해서 재물을 받았다면 공갈이 되는 거 맞죠? 자세한 것은 강론 가서 배우고요. 보전하는 범위를 벗어나서 임의를 처분하거나 이행을 받는 것은 자구행위에서 정당화될 수가 없다. 맞죠? 기본서에 다 있어요. 자, 분쟁이 있는데 지금 쇠톱 절단하고 들어가게 되는 것이 자구행위입니까? 안 되죠. 상당성이 탈락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구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특수절도죄를 인정했죠. 옳지 않은 것은 1번이네요. 자, 기본서에 다 있어요. 자, 문제 3번입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골라라 했네요. 1번 보시면 정당방위는 자기 부작이 다 된다. 맞죠? 끊고 그러나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은 침해 자체가 없기 때문에 부작위는 침해라고 보지 않습니다. 정당방위 이런 설명이 있어요. 동그라미. 그 다음 2번.
자, 정당방위해서 현저성이라고 하는 것은 기수가 된 이유라 할지라도 그 장소에서 계속되고 있다면 현저성 인정해 줄 수가 있죠. 그렇죠? 계속된다고 하여도 현재의 침해가 있다고 할 수가 없다? 틀렸죠? 틀렸습니다. 자구행위는 달리 청구권 보존을 위해서만 가능하다. 맞죠? 그렇지만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것은 대상이 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자, 1번 동의를 받아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했네요. 사문서 위조죄 됩니까? 양해를 보는 거죠. 그래서 피해자 승낙에서 배우잖아요. 양해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위조죄가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정답은 2번. 자, 피해자 승낙갑니다. 자, 19년도 경찰 간법 문제인데 자, 다음 중에서 옳은 것을 골라라 했어요. 자, 구성요건 중 고의할 때 이 판에 나오죠. 타인성을 오인하였다. 착오를 일으켜서 재물을 갖고 왔다고 했을 때 사실의 착오로 보는 것이지 법률 착오로 보지 않습니다. 틀렸고, 승낙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 이전에 언제든지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죠. 그러나 철회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맞습니다. 정답은 2번. 3번 가볼까요? 자, 통장 입금자 부분을 화이트 테이프로 지우고 복사하였다. 그럼 뭐가 됩니까? 입금자를 제3자면으로 변경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자, 입금자 부분을 화이트 테이프로 지운 것은 통장 명의의 은행에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있나요? 없는 거죠.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가 돼요? 사문서 변조죄가 되는 거예요. 변조죄하고 행사했으니까 행사죄가 되겠네요. 이 판례는 강론책 값 나와요. 강론책 사문서 변조죄 할 때 그 책 찾아보면 그쪽에서 나와 있습니다. 자, 무고죄 같은 경우에 무고인이 승낙했다 하더라도 무고인을 처벌할 수가 있죠. 피해자의 동의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 법에 국한하는 것이지 국가적 사회적 법에 대해서는 CR 자체가 안 먹힌다 그랬습니다. 처벌됩니다. 정답은 2번. 자, 문제 2번입니다. 다음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올해 승진 문제네요. 자, 문서 위조죄 얘기 나와 있는데 명의자의 명시적 목적 승낙이 있었다면 양해를 보는 거죠. 사문서 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맞죠? 자, 동거녀 사건 있죠. 지갑에서 돈을 꺼내가는 것을 목격하고서도 만류하지 아니하였다면 허용한다는 명시적 묵시적 의사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절도죄의 구성요건 자체가 처음부터 탈락된다. 양해를 보았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3번에 도청장치를 설치할 목적이니까 범죄의 목적이잖아요. 범죄의 목적으로 식당에 들어가는 것은 뭐가 돼요? 주거침입죄가 되죠. 자, 공모하였다. 보험금을 편취할 생각으로 상해를 가하였다고 했을 때 이 공모 피해자의 동의 자체가 사회상규에 위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뭐다? 상당성이 탈락되어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습니다. 조각된다고 했으니까 틀렸네요. 정답은 4번. 알고 있는 판례 지우시고요. 3번 문제입니다. 19년도 경찰 승진 문제인데요.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사문서 변조죄에 있어서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지만 그 사실을 알았었더라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될 때에 사문서 변조죄가 성립하지 않죠. 맞죠? 판례 있죠? 자, 강간할 의도니까 범죄 목적이잖아요. 범죄 목적. 그래서 용병하는, 점유하는 방식에 따라갔을 때 주거침입죄가 된다. 그쵸? 자, 명의자의 명시적, 묵시적으로 승낙하였다고 볼 수가 없다. 맞습니다. 자, 무고죄 나왔네요. 승낙했다 하더라도 벌할 수 있는 것이죠. 틀렸고 앞에 부분이랑 중복되고 있네요. 동그라미. 불충분한 설명에 근거해서 동의를 받아냈다고 하더라도 유효한 승낙이 되지 않는다. 즉 업무상 과실치상죄를 인정했죠. 다음. 자, 문제 4번입니다. 다음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을 골라라 했네요. 1번은 무슨 판례예요? 쭉 보세요. 무슨 판례지? 보람의 병원 사건이잖아요. 그쵸? 그랬을 때 피해자의 승낙이나 추정 승낙에 의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조각되지 않습니다. 또 피해자 승낙, 위법성 추정성 승낙 이런 말 쓰고 있지 않죠? 무슨 걸 인정했나요? 자기에 의한 살인 방조죄를 인정했죠. 자, 공모하였다. 보험금 편취할 생각으로 풀었잖아. 그쵸? 조각되지 않습니다. 자, 동의를 받아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했을 때 위조죄가 됩니까? 양해를 보잖아요. 양해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위조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죠. 자, 자궁 적출술의 불가피성을 강조한 채 자궁의 임신에 대한 설명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승낙을 받아냈다고 했을 때 그것은 뭐다? 불충분한 설명에 따른 승낙이기 때문에 유효한 승낙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성립하게 되는 것이죠. 정답은 4번.
자, 권한 일치를 위임받았다 할지라도 갑자기 사망하셨다고 하게 되면 사망자 명의로 함부로 이렇게 위임장 등을 작성하면 안 돼요. 사무소 위조죄가 되는 거예요. 안 된다. 틀렸고. 자, 알고 있는 거 빨리 지우세요. 모르면 놔두시고. 자, 다음 페이지. 자, 문제 5번입니다. 다음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했네요. 자, 1번에 보시면 풀었잖아, 그쵸? 작성권자의 지시나 승낙에 의한 것이라면 구성요건 해당성이 처음부터 탈락된다. 양해로 보았다, 그쵸? 풀었죠? 기본서에 있어요. 다 있어요. 동그라미. 자, 승낙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게 무고죄 판례잖아, 그쵸? 승낙 자체가 CR이 안 먹히죠? 따라서 무고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안 한다. 틀렸고. 3번 풀었지? 그 승낙이 윤리적, 사회적으로 사회상에 반해서는 안 된다. 즉 무슨 말이다? 상당성을 갖춰야 한다. 라고 기본서에 있었어요. 기본서에. 동그라미. 자,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라면 그 건물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추정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가 없다. 따라서 뭐다?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을 한다. 이런 말이 맞는 말이죠. 자, 문제 미인번. 이건 앞에서 한번 푼 적이 있었는데, 자, 특별한 조항이 있을 때 없을 때, 없을 때 하나여 벌하지 않는다. 그치? 있다 없다를 바꾸네요. 정답은 2번. 자, 문제 6번입니다. 자,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랬네요. 자, 1번. 묵시적 동의 아래 가져갔다. 양해로 보잖아, 그쵸?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동그라미. 또 나왔다, 그쵸? 보험금 편취할 생각으로, 그쵸? 라고 했을 때 이 승낙은 유효한 승낙이라 볼 수가 없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풀었죠? 윤리적, 도덕적으로 사회상에 반하는 것이 아니한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 사회상에 반할 때에는 조각되지 않죠? 맞습니다. 전부 다 맞는 질문이기 때문에 정답은 5번 됩니다. 자, 문제 7번. 다음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추정 승낙 얘기 나와 있잖아요.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지만 행위 당시 모든 사정을 객관적으로 종합해 봤을 때 명의자가 당시 그 사정을 알았었더라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 인정될 때에 뭐가 된다? 사문서 위조변제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행위 당시 맞죠? 그리고 객관적 의미 추정이라 그랬죠? 막연한 기대감, 막연한 예측감만으로는 함부로 추정해서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맞는 말이고. 자, 사자명인데 생존 중에 일제를 소급하게 되면 뭐가 됩니까? 사문서 위조죄 되는 거예요. 틀렸습니다.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가 없다. 맞습니다. 다 기본서에 다 나와있던 판례입니다. 자, 임원이 임무 위배 행위로서 손을 끼치게 되면 배임죄가 돼버리죠. 끊고. 다만 여기서 대주지 양해를 얻었다든지 이사회 결의가 있었다 할지라도 조각되지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승낙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정답은 4번이 되고 4번 판례는 배임죄 할 때 말씀드립니다. 자, 문제 8번이네요. 자, 다음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13세 미만자네요. 동의가 있었다 할지라도 성립하죠. 13세 미만자는 동의 능력이 없어요. 자, 2번 밍크 45마리 사건 아시죠?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면 양해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의사표시 하자가 있었다 할지라도 뭐가 된다? 범죄가 성립하지 않게 된다. 절도죄 된다 했으니까 틀렸네요. 정답은 2번. 사망 나왔죠? 생존하고 있었던 점이 전제가 되었다면 함부로 그 승낙이 추정된다고 볼 수가 없다. 사무소 위치가 성립을 한다. 이런 말이죠. 맞습니다. 개주사건 나와 있죠? 승인 내지 묵인하였다면 업무방해죄 위법성이 조각된다. 맞습니다. 다 했던 거야, 다. 기본서에 다 했던 것을 그냥 나와주고 있는 거예요. 저보고 설명 안 한다 뭐라 하지 마세요. 기본서에 다 설명했어요. 자, 9번 갑니다.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일까? 자, 불법 시위로 회사가 점거된 상태입니다. 그쵸? 회사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죠? 함부로 들어가게 되면 뭐가 됩니까? 주거침입죄가 되죠. 조각되지 않습니다. X 하시고. 그 다음. 자, 이건 개주 사건이죠? 채권자가 개주 업무를 대행하는 데 있어서 이를 사실상 승인 내지 묵인하였다면 업무방해죄 위법성이 조각된다. 맞습니다. 장난 권투를 할지라도 때려서 사망에 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그 승낙은 뭐다? 사회상에 위반되는 승낙이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되지가 않는다. 틀렸고. 자,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라면 들어가면 안 돼요. 들어가게 되면 주거침입죄가 됩니다. 기억이나
리은이나 매 한 가지죠. 안 됩니다. 자, 형제 두 명이 승낙하였다. 따라서 아들들도 승낙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할 수 있죠. 이것은 추정적 승낙 사례예요. 추정적 승낙. 추정적 승낙 사례이지. 지금 문제가 뭐였어요? 문제가 지금 피해자 승낙을 물어보고 있어요. 피해자 승낙. 따라서 미음도 아닌 거예요. 미음은 추정적 승낙 사례입니다. 정답은 그래서 1번 되는 거예요. 해설 한번 가보시면 해설에 추정적 승낙이라고요. 문제 꼼꼼하게 잘 읽어보셔야 돼요. 자, 10번 갑니다. 자, 12년도 경찰 문제인데 다음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1번 우선적 확보할 목적으로 현실적인 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쇠톱절단을 해요. 그쵸? 따라서 추정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가 없다. 답은 뭐예요? 특수절도죄가 되는 겁니다. 옳지 않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맞는 질문이네요. 동그라미. 강간할 의도니까 범죄의 목적이죠. 들어갔을 때 주거침입죄가 됩니다. 동그라미. 자, 승낙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어야 되죠. 또 이것은 행위 전이나 행위 시에 있어야 한다. 맞죠? 기본 서식이 나와 있잖아요. 자, 무고 사실에 대해서 승낙했다 하더라도 무고죄로 처벌하죠. 안 된다. 틀렸고 정답은 1번입니다. 알고 있는 거 빨리 지우세요. 여기까지 합니다.